윤상현이 쏘아올린 국민의힘 공천입니다. 국민의힘은 암이 큰 덩어리가 두세 개가 있습니다. 그 큰 암을 치료하기가 되게 힘들다. 본인의 위기를 당 전체의 위기로 확대 해석하려는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본인 존재감을 키우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이요. 노이즈 마케팅입니다. 이건 당에 대한 충족으로 말씀드립니다. 당이라는 배가 잘못 자초되거나 어려워지면은 누가 가장 먼저 죽는지 아십니까? 수도권 의원들입니다. 국민의힘은 암이 큰 덩어리가 두세 개가 있습니다. 그럼 윤상현 의원이 지목한 이 두세 개는 뭘 지칭하는 거예요? 첫째, 용산 대통령실. 바꿀 수 없잖아요. 바꿀 수 없는데 지금 용산 대통령실의 전략이나 이 포지셔닝은 문제가 있다. 두 번째, 윤핵관. 심지어 유능하지도 않아. 세 번째, 당 지도부. 이 지도부를 어떻게 선거 치르냐. 이런 문제의식을 제가 국민의힘의 원외 지금 수도권 위원장이라면 가질 법할 것 같아요. 예. 그런 정도로 암덩어리로 얘기한 거 아닐까요? 저는 윤상현 의원이 카나리아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광부들이 일산화탄소 중독을 걱정하면서 세 장의 카나리아를 넣어서 탄광 안에 들어가거든요. 가장 예민하게 눈치를 채는 게 카나리아라서 데리고 들어가는 건데 당 지도부는요. 이 카나리아를 보지 않고 그냥 직진을 하는 겁니다. 아, 문제 없어. 우린 튼튼하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이게 수도권하고 온도차가 너무 나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윤상현 의원의 적어도 다른 부분은 제외하더라도 수도권 위기론에 대해서는 100% 공감합니다. 윤상현 의원 지역구가 인천인데 뭐 소위 얘기하는 국민의힘 텃밭은 전혀 아니에요. 지난 총선에서도 그때는 무소속으로 출마했는데 간신히 이겼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도권의 선거 때마다의 이 풍랑, 경랑을 많이 겪어본 의원이에요. 그러니까 수도권의 민심의 향방과 관련해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민감하고 잘 알고 있는 정치인이다. 근데 공교롭게 지금 양당 지도부를 보면 국민의힘은 다 PK 아니면 TK 지도부예요. 거기서 걱정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영남 다선 의원은 잔잔한 호수에서 오립에 오래 탄 분들이다. 오립에 선장 오래 했다고 그래서 풍랑이 있는 바다를 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또 우리 옆에 김영남 의원도 수원에서 악점 고군분투하지만은 수도권 여론이라는 게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진짜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을 책임 있게 뒷받침하려면 수도권에서 일정 부분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예.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지도부가 분발하고 수도권 유권자의 정서에 맞는 그런 중도로 지향점을 넓혀 나가는 그런 정책과 당의 스탠스를 좀 만들어 달라는 그런 호소예요. 사실 여당 내 수도권 위기로는 뭐 하루 이틀 나왔던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파장이 확산된 계기가 있었죠. 바로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나온 국민의힘 이철규 사무총장의 발언 때문입니다. 저는 승객이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제 스스로. 배 침몰이니 승객이니 승선을 하니 못하느니 이런 말 하는 거 보니까 아 이제 공천 협박을 드디어 시작하는구나. 우리가 예를 들어 배를 타고 가는데 승객 중에 한 사람이 밑바닥에 구멍을 내고 있다면 그 사람을 태워 갈 수 있느냐 이런 비유를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선장이었는데 갑자기 선장 끌어내리고 배를 가져간 거 해적이죠. 그게 뭡니까? 이런 국민의힘 내 엇갈리는 반응을 야당에서는 어떻게 보는지 궁금하거든요. 해적들한테 배를 빼앗겼다. 여기까지 가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런 반발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것인데 근데 이게 한편으로 수도권에서 국민의힘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라는 중의를 모으는 기간이 될 거라서 당 지도부가 지금이라도 반성하면서 의견을 들으면 살 것이고 근데 저는 그렇게 안 하고 대통령 눈치 보고 무시하고 갈 거라고 봅니다. 다 내리라고 하고 너희들 말고도 충성할 사람 있어. 이렇게 가면 사실은 어려워지겠죠. 이번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단일 대우로 선거 치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전략이 먹혀들질 않아요. 적어도 수도권에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면 과거의 경험치가 있기 때문에 다른 전략을 세워야죠. 일단 인물 경쟁력에서 국민의힘이 뒤진다고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시면
국민의힘은 사실 기반이 없어요. 네. 참 그 제가 한 말씀만 공감되고 드리면 여당에서 나와야 될 목소리인데 걱정은 되네요. 네, 못하게 될 것 같아요. 아유, 저는 아이, 한 뭐, 번도 내린 적이 없어요. 아니 뭐 이런 판도라에서 국민 시청하는 방송에서 또 소식껏 이야기하는 그 부분은 국민의힘이 추구하는 그런 다양한 목소리예요. 당이 다양성이 지금 추구되고 있는 이 모습은 저는 괜찮다고 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철규 총장의 그런 이야기는 한마디로 우리가 결속하고 총선 승리를 위한 이 길을 가는데 여러분들이 협조해달라. 막 이런 정도인데 표현이 그렇게 된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이 김기현당 체제가 지금 9월 초부터 인재 영입부터 해가지고 상당히 빠른 시간 새롭게 준비할 겁니다. 조금 지켜봐달라. 네, 지켜봐 주십시오.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 저는 크게 동의는 안 되지만 또 예전에 탈북자라든지 이주민 노동자라든지 이런 분들을 영입해서 선거를 치렀던 경험이 있는 네. 분들이시니까요. 그런데 그게 안 통하는 데가 있습니다. 윤석열 지도부에서는 안 통합니다. 그래서 되게 애단하지 마세요. 당 지도부가 처음부터 유능한 지도부를 뽑은 게 아니고요. 충성할 사람들을 뽑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김기현 지도부가 아니라 윤석열 지도부이기 때문에 이 현재 겉으로 드러난 김기현 대표 자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굉장히 좁아요. 자, 서울만 놓고 한번 생각해 보죠. 2021년 보궐선거 이후로 민주당이 서울에서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2022년 오세훈 시장 선거 때는요. 서울 지역에 있는 전역 투표구에서 민주당이 다 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서울 시민들이 국민의힘을 찍어본 경험들을 드디어 다 갖게 됐다는 것이거든요. 그럼 사실 수도권의 투표를 높여서 한 번이라도 국민의힘 찍어본 분들을 다 나오라고 해서 수도권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을 찾는다. 이게 정상적인 해결 솔루션이죠. 그런데 대통령실은 38%의 지지율, 30%의 맹종적 추종자들과 함께만 간다. 나머지 중도층은 모르겠다. 민생을 돌보지 않고 이념 대결을 자꾸 가시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수도권에서 좀 어려워지지 않나 걱정이 되네요. 김성애 소장은 하여튼 민주당 이렇게 정책 연구에 대한 그런 컨설팅은 좀 저렇게 예리하게 안 하고 우리 당에 대해서는 이렇게 뭐 예리한 진단이 어디 있습니까? 한번 존중합니다. 원래 남의 거는 잘 보여요. 그러면 지금부터 그러면 남의 거 한번 볼게요. 네. 정말 내년 총선에서 수도권 상황은 어떨지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공교롭게도 여기 계신 지금 정치고수 4분 모두 지역구가 수도권이더라고요. 여쭙겠습니다. 수도권 위기 맞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이제 뭐 여론조사 얼마 전에 나온 수치는 상당히 좀 너무나 큰 걱정을 할 수치죠. 서울에서는 22%의 격차가 나옵니다. 여기에 이제 인천 경기 지역 같은 경우는 여기도 11% 차이 나요. 이게 엄청난 차이거든요. 이 차이를 극복하는 것은 거기에 걸맞는 수도권 특히 이런 선거 전략에 좋은 그런 자원들 인자를 많이 모셔가지고 이렇게 한성구 이렇게 세우는 그런 모습들 그런 여러 가지 변화 이런 것들을 함께 추구해야 돼요. 지금 총선까지 7개월 반이 남았습니다. 예. 현 상황으로만 보면 분명한 위기는 맞습니다. 근데 앞으로 남은 7개월 반 동안 그야말로 환골탈퇴를 한다면 수도권에서도 의외로 좋은 성적을 거둘 가능성도 아직은 남아있다. 많이 남아있어요. 야당 입장 안 들어볼 수 없는데 두 분이 모두 위기라고 하시니까 그렇다면은 야당 입장에서는 수도권 전망 밝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전혀 밝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서울 같은 경우는 최근에 선거를 이겨본 적이 없어서 민주당에서 최근에 여론조사 몇 개를 가지고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고요. 어쨌든 문재인 정부 거치면서 폭등한 부동산 가격 때문에 사실 사는 분들의 재배치가 이루어진 것도 좀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서울은 굉장한 격전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총선은 사실은 유례 없는 민주당의 대승이어서 그런 스코어가 내년 총선에 유사하게 나타날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 다만 민주당은 어느 정도 지키느냐, 국민의힘은 지금보다 어느 정도 의석을 더 얻느냐 이 싸움일 텐데요. 최근 이제 여론조사 지표상 눈여겨보는 게 무당층이 한 30% 돼요. 그리고 수도권의 무당층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얘기는 양당이 보이는 모습에 공이 실망한, 그러니까 정치 실망층이죠. 이게 늘어나고 있는 거고 여기가 아직 대안을 찾지 못했어요. 그게 어느 정도 형성될까가 또 하나의 변수일 텐데 모두가 위태로운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여당이 위기감을 느끼는 데 반해서 그렇다고 뭐 민주당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의석은 많지만
결국 내년 총선의 승부처는 수도권의 121석이 어떻게 나눠지느냐. 이게 총선의 성패를 나누는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이 수도권 121석을 두고 판스트라다무스 가봐야겠죠. 2024년 22대 총선에서 수도권 전망은 어떨지 몇 대 몇인가요? 아니 그렇게 어려운 그렇게는 121석. 저희 국민의힘이 희망하는 것은 뭐 저는 가반 의석 정도 되어야 된다. 최소 61석은 그러니까 서울 경기 이제 121석을 기준으로 한다면은 45석에서 50석은 돼야만이 가반 의석이 전국적으로 전체 과반 비례대표 의석 되려면 포함해서 이루어집니다. 여러 가지 변수가 남아 있습니다만 목표치는 55석입니다. 수도권에서만. 근데 그게 인적 혁신을 잘 하고 총선 전략을 잘 짜면 가능하다. 예상치를 말씀드리면 국민의힘 40석, 더불어민주당 70석, 그리고 수도권에서 정의당 0석. 아니 목표보다 그러면은 조금 못 미치는 아니 목표하고 현실하고는 조금 다를 수가 있고 그리고 10석이 지금 비는 것이거든요. 예. 제3당의 가능성 때문에 10석 정도는 항상 유동적이다. 이게 국민의힘이 50석이 될 수도 있고 뭐 10석이 정말로 제3당으로 갈 가능성도 있고요. 그 부분 관전 포인트로 남겨두셨고 저는 뭐 구체적 수치를 예측하기는 어려운데요. 민주당이 103석에서 마이너스 알파가 될 텐데 그 마이너스의 폭이 꽤 클 거다. 국민의힘은 16석 플러스 알파가 될 텐데 그 플러스 알파가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다. 그럼 나머지는 아니 뭐 정의당이 스스로 목표하는 게 결국에 40석이었죠. 아니 목표는 그보다 높죠. 그냥 예상치를 지금 그리고 현 시점에서 정의당을 얘기하는 포함한 이제 3지대 여긴 네. 그냥 이제 순 플러스 알파인 거죠. 여기는 약간 희망 섞인 기대를 하자면은 20에서 30석 정도로 예상을 합니다. 예전 국민의힘이 지난번보다 나아질 거라고 생각해서 36석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민주당이 지난번보다 못할 테니까 85석, 정의당은 0석, 그리고 제3세력은 꿈은 꾸겠지만 그 지역에서 선거를 이길 만큼 준비되어 있는 정치적 자원이 있느냐라고 놓고 봤을 때 어려울 걸로 봅니다.